2,300만 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이 1,300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모시고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4월 말에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사건 접수를 하자마자 당일에 TF를 한 10여 명 정도 구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보니까 2021년 8월에 이미 해커가 전산망에 침입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3년 반 정도 되는 꽤 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시스템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놓고 결국은 올해 4월 달에 대규모로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유출된 정보에는 2,300만 SKT 고객 거의 모든 분들의 유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이외에도 뭐 20여 가지 정보가 있었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는 유심 정보 안에 핸드폰 번호, 또 가입자 고유 번호, 또 가입자 인증 번호, 뭐 이런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정보들이군요. 예, 그런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은 우리 일상에 있어서 24시간 핸드폰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본인과 통신망을 이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유출된 이제 그런 셈이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부로 유출이 된 건지 또 파악이 됐나요? 그 유출된 경위는 이제 파악이 됐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3년 반 정도 꽤 긴 기간 동안에 이제 취약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느 한 곳에서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여러 군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기업에서는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건가요? 기업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친 것이 굉장히 돌이켜보면 안타까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게 SKT가 굉장한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보호 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보시는지요? 여러 가지 기업 내부적인 상황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문제 상황이 어떤 게 있었냐면 네. 접근 통제, 그래서 인터넷망하고 회사 내부망 사이에 연결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커가 정보를 외부에 보내기 또 굉장히 쉬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네. 또 몇천 개 서버의 그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커가 회사 시스템에 일단 들어온 다음에는 그 안에서 비밀번호를 가지고 여러 시스템에 계속 접근하는 게 가능한 상황이었고 평문이라는 게 뭐예요? 평문이라는 게 암호를 걸어서 혹시나 그 정보가 유출돼도 그 내용을 그 번호를 알 수가 없도록 관리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암호화를 걸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개인 이메일 비밀번호와 마찬가지로 그 비밀번호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었던 이제 이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전산 시스템 OS 자체도 2016년부터 취약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회사가 그에 관해서 적절한 업그레이드나 업데이트를 하지 못한 채로 노출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취약점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네. 관리가 전체적으로 부실했던 걸로 보이네요. 네. 과징금이 1,348억 원이 나왔습니다. 네. 개인정보위가 처분한 과징금 규모 중에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이렇게 큰 금액이 처분이 된 것이고 또 어떤 기준으로 이 금액이 산정이 된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이제 우리 법과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5개 단계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각각의 단계에 이제 고려 요소가 법에 이제 구체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회사의 매출액을 보게 되어 있고 매출액으로부터 이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였는지 또 가중할 요소가 뭐가 있었는지 감경할 요소는 또 있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이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액수가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 경우는 매우 중대한 위반이었다라고 판단이 됐고 다른 한편 3년에 걸친 굉장히 장기간이어서 가중이 된 부분도 있고요.
다른 한편 회사가 시정 조치를 했고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내놓고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또 감경 요소로 작동이 되고 뭐 그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액수가 정해졌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과징금이 좀 과분하다, 과중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SKT도 해킹 피해자인데다가 영리를 목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유용했던 구글, 메타와 비교했을 때 과징금이 커서 형평성 논란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말씀드린 대로 과징금을 정하는 과정은 이렇게 단계 정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정하게 된 게 사실은 2023년 2년 전에 법이 바뀌면서 과징금 정하는 방식도 새롭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메타 건하고는 사실은 좀 과징금 산정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달라서 비교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근데 다만 가장 과징금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기업의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의 경우는 연결재무제표상 연 17조 정도의 이제 매출액이 있고요. 네. 구글이나 메타의 경우는 그 당시 문제가 생겼던 그 당시 기준으로는 구글은 한 3조 남짓, 메타는 1조 남짓, 뭐 이런 정도 국내 매출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매출액 자체가 이 세 개의 기업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향후 SKT가 과징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전망이신지요? 뭐 다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건의 경우는 워낙 사회적인 주목도가 높고 회사도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온 상황이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른 건보다 더욱 꼼꼼히 준비를 해왔고요. 근데 다른 한편 저희 조직이 이제 소송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은 뭐 올해의 경우 4억 남짓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거의 소진된 상태여서 네. 예산 당국하고 같이 협의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방에서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 로펌을 섭외를 할 텐데요. 또 거기에 대응하는 송무 대응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좀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채우실 생각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 송무팀을 올해 새로 만들었고요. 사실은 이제 조직이 신생 조직이고 조직이 작아서 이런저런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송무팀도 새로 만들고 법률 전문가 또 회계 전문가도 올해 새로 영입을 한 상태이고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직 또 예산 이제 관계 당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공포심도 생겼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할까요?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지난 4월 말 5월에 문제가 이제 밝혀졌을 때 유심 대란 이런 것들이 일어났었죠. 심 카드를 새로 바꾸기 위해서 장시간 대리점에 줄 서고 또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하기 위한 이제 노력들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한편 이 건의 경우는 유심 카드 그 당시에는 유심 카드 복제의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좀 논의가 되고 했던 시점이고 돌이켜보면 그 당시 시점 기준으로는 뭐 번거롭긴 하지만 심카드를 바꾼다라든가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게 합당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소비자가 좀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문제의 조짐이 보이면 스스로 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뭐 그런 자세가 많이 필요하고요. 다른 한편 그렇게 해서 생긴 이런저런 피해에 대해서는 또 저희 그 개인정보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정보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이미 집단 분쟁 조정은 한 2,00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고 개인 차원에서는 600명 넘는 분들이 조정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이제 원하시면 신청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